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서에 가서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지금 여기를 확인하셔도 되고, 이 부분, 그리고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16번에 50번 칸에 이 금액을 확인해도 되겠죠. 이거 보면 우리 80만 원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건 어디에 꼭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금액값만 찾아내면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 관련된 매매 출장 가서 불공고를 해서 찾으셔도 되고, 이거는 어디에 가든 간에 여러분들이 값만 정확하게 찾아서 이 값을 문제 그 USB 메모리에 적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값만 찾으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현금 지급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우리 일단 현금 출납장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먼저 현금 출납장 가서 1월부터 3월이라고 하면, 자, 지금 우리가 출금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고 입금 잔액이 있는데, 출금 적혀 있는 쪽이 지급액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누계를 맹신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기에 이월된 게 있으면 그게 같이 합산이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4월부터 6월로 조회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제가 첫째 달인데도 4월 달인데도 월계하고 누계가 틀리죠. 과거 거하고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액을 물어보면 월계의 합을 합치셔야 되지, 누계를 끝에 있는 걸 썼다가는 과거 것까지 합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에 현금 출납장을 보면 1월 달에 월계를 더하고 2월 달에 월계를 더하고 3월 달에 월계를 더해서 이 값을 써야 되지, 방금 누계에 적혀 있던 그 값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값을 쓰셔야 되지, 끝에 있는 이 이거 왜 없어져 있어? 누계를 쓰시면 위험한 사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다시 제가 만약에 일기 확정으로 해서 조회를 해보면 4월부터 6월로 해서 제가 월별로 합산을 해볼게요. 4월 달의 월계가 지금 이 금액이고, 5월 달의 월계가 이 금액이고, 6월 달의 월계가 이 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기 확정 기간에 현금 유출액은 이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아래 누계를 보시면 전혀 다른 금액이 적혀 있죠. 한마디로 과거 거부터 합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계를 사용하지 말고 물어보면 월계를 더하셔야 되지, 누계 쓰게 되면 과거 거 누적되었으니까 잘못된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볼 수도 있고, 자, 지금 현금은 계정 과목이죠. 계정 과목이니까 계정별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에 가서 1월부터 3월이라고 해서, 얘는 현금이 안 떴구나, 죄송해요. 자, 총계정 원장으로 가서 1월부터 3월에서 현금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합쳐서 쓰셔도 돼요. 방금 월계라고 했더니 그거하고 똑같은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월별로 계정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총 계정 원장이고, 계정 과목만 보는 건 계정별 원장인데, 여기에서 세계 유출 유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월을 합산하셔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보든 간에 방금 제가 더하기 했던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죠. 처음 현금 그 현금 출납장에서. 그래서 편하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들어가는 장부들 따라 들어가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건 많이 들어간 만큼 빨리 찾는 거예요. 이건. 자, 다음 세 번째, 6월 현재 당좌 자산은 2019년 말 당좌 자산보다 얼마나 증감하였는가. 자, 그럼 이번 자, 자산, 부채, 자본 뭐 이런 걸 물어보거나 혹은 수익 비용 같은 거 물어보면 그걸 전기말하고 비교를 하죠. 전기말하고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같은 그런 곳에 가시면 전기말 거하고 비교 재무제표 원칙 때문에 전기말 거하고 바로 오른쪽에 비교를 해줘요. 그럼 지금 6월달 거하고 전기말 거하고의 당좌 자산을 물어보면 자, 지금 이쪽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가서 자, 단기 거는 여기에 6월이라고 치면 6월 말께 나와요. 여기 6월이라고 치면 그럼 지금 좌측은 단기에 6월 30일 거고 우측은 전기에 12월 31일의 정보예요. 그럼 여기에서 당좌 자산을 물어보면 지금 이 금액을 비교를 하면 되겠죠. 이거 쓸 때에 오른쪽에 보시면 계산기가 있죠. 이 계산기 쓰면은 조금 더 편리한 게 저도 따를 때보다는 조회할 때는 계산기가 편하다고 느끼는 게 얘를 클릭해서 컨트롤 C하고 여기에 컨트롤 V 하면 금액이 그대로 붙어요. 그래서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하면 여기 부호만 주면 내가 실수하지 않게 여기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얘가 좀 편리하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억 4천 21만 3,40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또 우리 앞쪽 회차로 갈게요. 자, 655페이지로 가서 655페이지 회사는 386번으로 가고 386번 자, 655페이지에 내용 문제 보면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실 답 제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지금 얘가 4월부터 6월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에서 지금 여기에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미스가 난 게 여기는 현금 영수증 매출도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시험 때 답은 뭐 여기다라고 말했는데 물론 현금 영수증이 없어서 이거였는데 사실 이걸로만 가지고 확정할 수는 없죠. 현금 영수증이 있었다면은 이 값은 틀린 값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 정확하게 조회를 하려고 하면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과세 유형을 알고 있다면 매입 매출장이라는 데서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질문한 게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라고 하니까 카드 과세 매출인 거죠. 카드 과세 매출은 우리 17번 카드 과세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매입 매출장이라는 장부를 가서 자, 그리고 4월부터 6월로 가서 아이고. 자, 이 매입 매출장 조회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여기에서 그냥 엔터 치거나 전체로 하시면 전부 다 보여서 저도 이건 그러면 못 찾아요. 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매출이다 매입이다를 꼭 선택해줘야 과세 유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매출을 클릭하고 과세 유형을 17번 카드 과세로 하면 지금 방금 봤던 1200에 120만 원이 분기 누계에 있죠. 그럼 답이 1320만 원이다라고 여기서 찾아야 돼요. 이게 더 정확하겠죠. 다행히 22번 현금 과세라고 하면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방금 앞에 문제 나왔던 값이 일치한 것처럼 나온 거지 그 값을 봐야 되는 건 아니었던 거라서 문제가 미스 났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여기 메인 매출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과세 유형을 알 수 있다면 여기에서 매출 매입을 선택해서 과세 유형 선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2번 일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인데 이것도 미스가 났죠.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서에서 4월부터 6월에서 우리는 신용카드의 고정자산인 이쪽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도 사실 현금 영수증이 들어올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미스가 났어요. 그래서 고정자산이라는 글자를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니까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지할 수가 없고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여기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인데 고정자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종종 물어봐요. 그러면 고정자산 취득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고정자산이라고 봤다라는 건 기억나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고정자산 매입을 물어볼 때도 있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에 대한 고정자산 물어볼 때도 있고 혹은 구분 안 하고 그냥 고정자산 매입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두 개의 금액을 합쳐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걸 질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6월 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몇 월 말 그리고 자산 물어보면 그냥 재무상태표로 가서 재무상태표 가서 6월이다라고 치면 유형자산이니까 조금 아래에 있겠죠. 그럼 여기에 차량 운반구를 보면 차량 운반구 1억 1천만 원, 그 아래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겠죠. 2,500이라서 장부가액은 8,500만 원이다라고 오른쪽에 나오죠. 그죠? 이게 그럼 장부가액이 되겠네요. 우리 재무상태표는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보여줘서 오른쪽 여기가 장부에 보여주는 장부 금액이죠. 그래서 얘는 그럼 8,500만 원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오늘이든 내일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계속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 방식으로 해서 집에 우리 전산회계 1급 책 있죠. 전 회차를 이걸 연습을 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조예요. 회계 1급에서 왜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조예냐면 모르겠는 게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찾았다는 소리가 나와요. 문제 푼 것도 아니잖아. 장부 눌러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연습을 안 하고 숙달을 안 해서 9점 날려서 합격 안 됐다는 소리를 자기 스스로 자책하는 게 이 서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책에 있는 회차 정도만 쭉 보면 시험 때 보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이 장부 찌를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리사이클이 돌아요. 나오는 게 15가지 안 정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꼭 오늘 내일 공부하실 때 하셔야 돼요. 지금 주말에 공부할 수 있는 게 이번 주말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주말까지 공부 안 하시면 그냥 지금까지 공부한 기본 실력으로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음 주 공부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또 앞에 회차로 가서 647페이지로 갈게요. 647페이지 385번 회사 바꾸시고 자, 1번에 2020년 상반기 중 접대비 판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자, 이번엔 계정 과목 물어보면서 월을 물어봤죠. 그럼 계정 과목에 월을 물어보면 우리는 총 계정 원장이라는 데 가는 게 가장 한눈에 잘 들어와요. 계정별 원장을 가도 되지만 보려면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계정 원장에 가서 1월부터 6월 800번대에 접대비를 하면 우리는 접대비 계정 과목에 쓰는 게 차변의 접대비라고 쓰죠. 그러니까 차변의 접대비가 그 금액이 적혀 있고 그 금액이 지금 제일 큰 게 5월 달이네요. 자, 다음 5월 한 달 동안 우송 유통에 외상 매입금을 결제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번엔 거래처를 알려주고 계정 과목을 알려주죠. 거래처 알려주고 계정 과목을 알려주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를 가는 게 편해요. 거래처를 알려주거나 거래처를 질문을 하면 그러면 우린 거래처 원장을 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이 거래처 원장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그럼 외상 매출금 가지고 봤을 때는 외상 매출금의 발생은 차변이고 회수는 대변이고 우리 분계할 때 위치 생각하시면 돼요. 외상 매입금 우리 발생하는 건 대변이고 상환은 차변이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어디 거래처에서 외상 매입금 회수한 게 얼마냐 아니면 회수한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외상 매입금이 제일 많이 이번 기간에 발생한 것은 아니면 결제 상환한 것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차변 대변에 중에 한 군데만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차변 대변에 발생도 하고 회수도 하고 다 생기게 되면 우리는 차변 대변 중에 정확하게 어디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거래처 원장으로 가서 (5월) 한 달이니까 5월부터 5월 외상 매입금 우송 유통이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차변에만 금액이 있네요. 결제한 거니까 상환한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있으니까 1875만 3천 원이 외상 매입금을 결제한 금액이 되겠네요. 다음 3번에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덕수상사로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는 질문을 한 게
세금 계산서 매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세금 계산서가 많다, 뭐 제일 많은 곳, 작은 곳, 몇 매 발행했니? 이런 걸 물어보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세금 계산서 매수를 물어보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제일 편해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 탭에 가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4월부터 6월로 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 질문은 매출 세금 계산서고, 자, 특수상사를 찾고 컨트롤 F에서 찾으셔도 돼요. 자, 그럼 특수상사가 세금 계산서 매수가 8매죠. 그러면 답은 매수와 공고가액이니까 8매 3,4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여기에서 매수가 가장 큰 곳은 뭐 이런 거 물어봐도 여기 한글로 매수라고 적혀 있는 곳을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변하기 때문에 뭐 가장 큰 곳, 가장 작은 곳 이런 거 물어봤을 때도 여기서 클릭하면 바로 한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전체 매수를 물어봐도 여기 합계를 선택하시면 이거 보고 쓰면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여기가 편한데, 자, 주의할 점이 여기 꼭 확인을 하세요.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고 여기는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예요. 그래서 매출 세금 계산서인지 매입 세금 계산서인지 그것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또 앞에 회차로 갑시다. 자, 639페이지로 가서 639 회사는 384. 자, 1번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과세표준, 납부세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봤던 거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기간 4월부터 6월로 가고, 자, 과세표준은 9번이고 납부세액은 여기 아래에 적혀 있죠. 납부세액은 동그라미다 2,009만 5천 원이네요.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납부 환급세액 물어볼 때가 있고 차가감 납부세액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차가감 납부세액은 제일 아래에 있는 27번이죠. 그래서 어느 거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보고 적혀 있는 글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에 물어본 거는 과세표준 3억 4,500, 납부세액 2,009만 5천 원. 이 두 개를 질문한 거네요. 자, 다음 두 번째 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관리비로 분류되는 소모품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계정 과목 물어보는데 계정 과목에 현금 지급한 것 아니면 대체전표란 대체 지급한 거 물어보면, 자,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하나밖에 없어요. 계정 과목이나 아니면 계정 과목 분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현금 거래 또는 대체 거래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일개표, 월개표밖에 없어요.
그럼 일개표, 월개표를 가보면 자, 5월 중이죠. 그럼 여기에선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월개표로 가서 5월부터 5월 해도 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판관비에 화면 내리면 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판관비에 소모품비 이거에 현금거래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번 현금거래밖에 없었네. 소모품비에 현금거래 이렇게 교차되는 위치 있죠. 지금 여기가 답이 되겠죠. 그럼 지금 대체거래라는 게 우리 보통 예금이나 아니면 카드로 외상에서 미지급금이나 그런 게 여기 대체거래인 건데 지금 현 대체거래가 없죠. 근데 이 계정 과목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체를 물어봐도 여기 개를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1개표, 1개표는 우리 시험에서 자주 이용하는 장부 중에 한 개예요. 얘는 자, 다음 3번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자산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그러면 재무상태표 가는 게 편하겠네요. 왜냐면 단기 거는 3월이라 치면 3월 맞게 나오니까. 그럼 재무상태표로 해서 3월 달을 클릭하고 자, 여기에서 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은 이 금액이죠. 그리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 아래로 내리면 유동부채 그럼 우리 금액이 이 금액이 되네요. 5억 5,693만 1,000원. 자, 또 우리 위쪽으로 가봅시다. 631페이지로 가서 (631페이지) 회사는 383번. 자, 이번에 문정유통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이번엔 거래처 계정 과목, 그럼 거래처 원장이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을 물어봤네요. 그럼 거래처 원장을 가서 1월부터 6월, 자, 외상매출금 그리고 문정유통. 자, 그럼 차변 대변의 금액이 다 있네요. 그럼 회수한 거는 외상매출금의 회수는 대변이죠. 그래서 2,100만 원이다. 이걸 쓰면 되겠네요. 외상매출금의 회수는 대변이죠. 대변을 차변은 돈 받는 거 분기할 때 쓰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쓸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차변 대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음 3번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매출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한 거면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 영세 세금계산서 보면 되겠죠. 5번 칸의 금액.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가서 4월부터 6월 5번 칸에 있는 8,700만 원을 보면 되겠네요. 8,700만 원.
앞에 회차로 가서 623페이지로 가고 회사는 382. 이번에 4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이번에도 계정 과목 그리고 거래처를 물어봤죠. 어떻게든 계정 과목 거래처 알려주든 물어보든 그럼 거래처 원자. 자, 거래처 원장 가서 1월 4월 말 현재니까 4월 30일, 4월 30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를 물어보면 전부 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그럼 전부 다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잔액이라고 한 거를 클릭을 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그냥 잔액 한눈에 보이죠. 우리 시작하는 날짜는 꼭 4월 30일을 쓸 필요 없는데 끝나는 날짜는 여기 4월 30일을 꼭 쓰셔야 되고, 저는 4월 30일만 쓰니까 차변 대변 오간 게 없는 거고, 만약에 시작하는 날을 1월 1일로 잡으면 4월 30일까지 차변 대변 오간 것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뭐 차이는 없어요. 잔액 누르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 차변 대변 눌러도 뭐 외상 매출금 발생이 가장 큰 곳, 회수액이 가장 큰 곳, 뭐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상반기에 발생한 보험료 중 제조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500번대 보험료인데, 자, 상반기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은 많아요. 우리 합계잔액산표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제조원가 명세서에도 볼 수 있고, 일개표 외개표에서 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 발생한 보험료가 나온다면 1개표 외개표밖에 못 가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로만 통일시키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1개표 외개표에 가서 볼게요. 그럼 1개표 외개표로 가서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 자, 제조경비의 보험료. 자, 화면 좀 내리면 제조원가 아래에 제조경비 있고, 여기에 보험료의 금액. 그러면 224만 원이 되죠. 조금 내리면 제조경비 1개표 2개표에서 제조경비의 보험료 찾으면 224만 원. 자, 다음 3번, 일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고가액은 모두 얼마인가?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고가액 전체를 물어봤으면 뭐 어떻게든 세금계산서 나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볼게요. 4월부터 6월. 왜 부가신고서 안 갔냐면 영세율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 괜히 두 개 합쳐야 되겠죠. 부가신고서에서는 여기는 영세율이든 일반과세는 다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본 거 공급가액 물어봤죠. 이 금액 써도 되고 위에 합계에 적혀 있는 이 금액 써도 되고. 그러면 1억 3,500만 원이 되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615페이지를 가서 381 주식회사 동강. 자, 이 코드 뭐 381이나 이렇게 찾는 게 힘드신 분은 지금 여기 코드에서 제가 이렇게 치는 이유가 여기 구분이 전체라고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코드 번호 그대로 치고 들어갈 거면 회사 코드라고 해서 0381 치면 떠요. 여기는 전체라고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381 이런 애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한 소모품비는 얼마인가? 자, 이건 그냥 일개표, 월개표로 갈게요. 그쪽이 더 편하다라고 했죠. 그럼 일개표, 월개표로 가서 1월부터 6월. 자, 판관비에 소모품비. 그러면 42만 5천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2번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기 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였는가? 자, 그럼 전기 말 거하고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가서 3월 말 현재하고 전기 말하고 비교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 게 유동자산이니까 지금 이 금액이네요. 그럼 얘하고 차이를 보면 1억 9,416만 원이 되네요. 지금 유동자산 라인을 봤죠. 자, 3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과세표준 물어봤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4월부터 6월 기간의 과세표준이니까, 자, 이 세로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적혀 있죠. 이 과세표준이 9번이에요. 얘가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까지 조회하는 거 봤는데, 뭐 계속 보니까 뭐 그게 안에서 계속 돌면서 우리가 조회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그 회계 1급 책이 있죠. 자, 우리 일요일 제가 빼고 오늘 하면 내일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일요일에는 회계 1급 기출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회계 1급 기출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는 세무 2급만 볼 거예요. 저와 같이. 근데 세무 2급도 시간도 재보고 하고 하면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도 다 더듬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제가 세무 2급 내용 전체 총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억나는 것도 있고 까먹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거다라고 다 정리 한번 하고, 그러면 5시간 훅 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그럴 거라서, 그 오늘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오늘이나 해서 어제 정기분 재무제표 맞춘 거 있죠. 정기분 재무제표 맞춘 거 지금 여기 해봐야 12개인가 10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다 맞춰보고, 그리고 지금 조회 있죠. 지금 하면서 답 적어 놓으신 거 있죠. 적어 놓으셨으면 잘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뒤에서부터 해서 적어놔도 내가 어디 조회해 가지고 답 적어 놓은 거하고 맞는지 보고, 그 다음 이 앞쪽에 안 푼 거 있잖아. 그 풀었을 때에 나 혼자서 이 3개의 조회를 전부 다 찾는지를 봐서 3개를 풀고, 그러고 나서 답을 확인해서 제대로 찾았는지 보고, 이러면서
앞으로. 왜냐면 저하고 같이 할 때야 따라 들어갔잖아요. 혼자 생각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회계 1급 시험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했다가 시험 보는 날에 잠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오늘 봐야지 잠깐만 보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잘못하면은 나중에 세무 2급 시험이 잘 안 됐는데 회계 1급 시험에 지금 어제 정기물 재무제표하고 이거하고 합이 점수가 13점이에요. 13점이 안 되면 다른 데서 엄청 많이 맞춰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실기는 다 맞추고 이루는 반타작 이상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걸 꾸준히 볼 필요성은 없지만 안 보면 안 되는 거 있죠. 운전면허 같은 역할이에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할 때 책 한 번도 안 보고 가면 합격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보고 가면 웬만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성격이라서 제가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저하고 같이 할 때는 아는 것 같은데 혼자 봤을 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는 방법도 연습해야 돼요. 찍는 게 연습이라 그럴 때 사람들이 찍는 것에 대해서 시험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찍는다 생각해요. 1번, 2번 그게 찍는 연습이 아니에요. 찍는 연습이 뭐냐면 내가 문제를 봤는데 답을 모르죠. 그러면 시험에 있는 모든 사항을 이용해서 어떤 답으로 근사치로 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찍는 거예요. 답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답이 되더라. 이거 연습하라는 게 찍는 연습인 거예요. 찍는 연습이 1번이 기운이 좋아, 2번이 기운이 좋아 이런 게 찍는 연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생각이 났는데 안 됐더라.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든 답을 유추해 나가니까 답이 맞더라.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갖다 연습을 해둬야 시험 때도 모르는 거 봐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러게 아니고 막연하게 시험 때 만나면 그것 때문에 시간만 날리고 여러분들 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거 가지고 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할 건데 우리 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제 카페나 둘 중 한 군데 사이트만 열어 놓으시고 그 둘 다 기출문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문제를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